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더러워진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15년 전 떠나보낸 남편의 눈빛. 송민아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11월 저녁 6시, 미나는 미나네 국밥집 문을 닫고 뒷정리를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손님을 받느라 허리가 뻐근했지만 장사가 잘 된 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죠. 15년 전 이혼하고 딸 하나 데리고 맨손으로 시작한 식당이었어요. 처음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악착같이,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미나는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봤어요. 58세,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잘 살았어. 혼자서도 이만큼 했잖아. 스스로에게 말하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골목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거리는 어둑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 미나의 시선이 골목 구석에 멈췄습니다. 낡은 담요를 덮고 웅크린 노숙자 한 명이 보였어요. 요즘 이 근처에 노숙자가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직접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미나는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그 사람의 옆모습에 발이 멈췄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마음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어깨의 각도, 목덜미의 선, 그리고 코끝의 작은 점. 미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미나는 천천히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굵은 손마디, 귀 밑에 희미한 흉터, 그리고 왼손 새끼손가락이 약간 휘어진 모습까지. 15년 전 이혼한 남편 강태호였어요. 미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미나의 손에서 쓰레기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노숙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거칠어진 피부. 수염은 덥수룩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슬프고도 따뜻했던 눈빛만큼은 15년 전과 똑같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골목의 찬바람도, 멀리서 들리는 차소리도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어요. 미나 씨? 태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한참을 말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미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15년 만에 만난 남편이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 있다니. 왜 여기. 겨우 그 말만 꺼낼 수 있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작았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떨구며 담요를 더 끌어올렸어요. 미나를 마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미나를 만난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여기가 미나 씨 가게인 줄. 태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사과하는 목소리였지만 왜인지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그것도 하필 내 식당 앞에서.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연민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미나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그리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긴 안 돼요. 미나의 말은 냉정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여긴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식당 앞이라서? 아니면 이렇게 만나선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태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담요에 손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팔이 휘청거렸어요. 미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왜 내가 도와줘야 하지? 이 사람은 나와 남이잖아. 15년 전에 이미 끝난 관계잖아. 태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담요를 챙겼습니다.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한 발 한 발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미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전 그 사람이 문을 나설 때도 이렇게 쓸쓸한 뒷모습이었던가요? 이렇게 허리가 굽어 있었나요? 미나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봉투를 주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봉투를 던지고 식당으로 돌아왔지만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태호는 멀리 가지 않고 다음 골목 모퉁이에 다시 앉았어요.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미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불을 끄고 집에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공기가 폐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걸까요? 미나는 창문을 내려다보다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태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 사람도 추울 텐데.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신경을 써? 자기가 자초한 일이잖아. 오늘 밤은 잠을 이루기 힘들 것 같았어요. 미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골목에 앉아있던 태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만에 본 그 얼굴, 핏기 없고 수척한 모습. 미나는 이불을 뒤적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하필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왜 하필 지금?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미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1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던 그날, 2010년 겨울이었어요. 태호는 친구와 함께 시작한 건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투자금 전부를 날렸고 빚까지 떠안게 됐죠.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곧 회복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태호는 빚을 갚으려고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따면 돼. 한 번만. 그렇게 말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미나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이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어느 날 저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가 문을 열자 험상궂은 남자 셋이 서 있었어요.
강태호 씨 있습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나는 본능적으로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신지. 빚 갚으러 왔습니다. 3천만 원. 오늘까지 안 갚으면 집 넘어갑니다. 미나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천만 원? 그렇게 큰 돈을? 집안에서 당시 10살이던 딸 수진이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태호는 그날도 집에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채권자들에게 사정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 하지만 그들은 냉정했습니다. 내일까지 돈 안 나오면 짐 싸세요. 그날 밤 태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나는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3천만 원이 뭐예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뿐이었어요.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미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니, 지킬 생각이 없는 건지도 몰라. 이혼해요. 미나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적어도 수진이만큼은 이 지옥에서 꺼내야 했어요. 태호는 눈을 들어 미나를 봤습니다. 눈빛에는 슬픔과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알았어.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서명은 또렷했어요. 수진이 잘 키워줘. 부탁이야. 그게 태호가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태호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그저 가방 하나만 들고 미나는 그날 밤 수진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살 딸아이도 엄마 품에서 함께 울었어요. 아빠는 왜 안 와? 아빠 어디 갔어? 미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는 우리를 버렸다고? 아니면 엄마가 아빠를 쫓아냈다고? 그 후 일주일 만에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미나는 수진을 데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이었습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수진이 학교에서 우리 아빠는? 이라고 물을 때마다 미나의 가슴은 찢어졌어요. 아빠는 먼 곳에 계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는 걸,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졌다는 걸. 5년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조금씩 돈을 모았고 작은 국밥집을 차릴 수 있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만들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단골이 생겼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대학생이 됐고 미나의 식당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됐습니다. 그동안 태호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생일에도 명절에도 수진의 졸업식에도 미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궁금했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빚에 쪼들리고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야.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노숙자가 되어 미나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가 났는지 슬픈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이었어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새벽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5년 전 그 겨울밤처럼.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골목에 앉아있던 태호의 모습이.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일을 해야 해. 정신없이 일하면 잊을 수 있을 거야.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푹 끓였습니다. 파를 썰고 김치를 꺼내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자꾸만 창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골목이 보이는 창문. 미나는 애써 고개를 돌렸어요. 아침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해장국 하나요. 미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손님을 맞고 국밥을 내고 계산을 받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자리가 꽉 찼고 손님들의 대화 소리로 시끌벅적했어요. 미나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다 문득 창문 너머로 누군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허리가 굽은 남자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빈 캔을 줍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손이 멈췄어요. 태호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사장님, 물 좀요. 손님의 목소리에 미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물을 따라주면서도 자꾸 창밖을 봤어요. 태호는 캔 몇 개를 주워 봉투에 넣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 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왜 내가 신경 써야 해? 자기가 자초한 일이잖아. 도박하고 빚 만들고 가족 버린 사람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수진이 아빠잖아. 미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복잡했습니다. 정말 복잡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미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골목은 조용했고 태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미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마. 상관없어. 오후 3시 단골 손님 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인자한 얼굴을 가진 분이었어요. 5년 전부터 거의 매일 오는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 네, 박 사장님.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미나는 웃으며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요즘 식당 앞에 노숙자 한 분 계시던데 아세요? 미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네. 어제부터 저기 골목에 계시더라고요. 나이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날씨가 추운데 걱정이네요. 박 사장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미나는 애써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어요. 그러게요. 짧게 대답하고 국밥을 내왔습니다.
박 사장은 국을 한 숟가락 먹으며 다시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아는 분 아니세요? 계속 이쪽만 보시던데. 미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미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뒷정리를 하며 자꾸 창문을 봤어요. 골목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태호가 다시 왔을까? 미나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웅크린 모습. 태호였어요. 어젯밤과 같은 자리, 같은 모습. 미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저기서 잘 건가요? 이렇게 추운데. 밤 9시 미나는 정리를 마쳤습니다. 불을 끄고 집에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태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몸을 더 웅크리고 담요를 꽉 끌어안고 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담요가 펄럭였습니다. 미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오늘 남은 국밥이 있었어요. 냄비에 국을 데우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뚜껑을 덮고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왜 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미나는 앞치마를 벗고 국밥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태호에게 다가갔어요. 발소리에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나 씨. 미나는 대답 대신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손은 떨렸어요. 태호는 국밥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남은 거예요. 버릴 거니까 드시던지 마시던지 하세요. 미나는 짧게 말하고 국밥을 태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태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미나는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데 가세요. 여긴 안 됩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와 문을 닫고 미나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아니면 자신이 한심해서인지. 창문 너머로 태호가 국밥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뜨거운 국에 입을 댈까봐 후후 불며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미나는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뭘 한 거야 나는. 그날 밤 미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매일 저녁 남은 국밥을 싸서 태호에게 갖다 줬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밥을 내려놓고 돌아올 뿐이었죠. 태호도 고맙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미나는 창문 너머로 태호를 지켜봤어요. 국밥을 먹는 모습, 담요를 여미는 모습, 추위에 몸을 떠는 모습.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데려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아침부터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식당 문을 열며 걱정이 됐어요. 오늘 같은 날 밖에서 자면 얼어 죽을지도 몰라. 점심시간 손님들로 붐빌 때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람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미나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태호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119 불렀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미나는 태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아니, 태호 씨. 손을 흔들며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호의 이마는 뜨거웠어요. 고열이었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걸.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태호를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 계세요? 미나는 망설이다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구급차 안에서 미나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미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태호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미나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손을 꽉 쥐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제발 괜찮아야 할 텐데. 오후 3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미나는 일어섰어요. 네. 어떻게 됐나요? 급성 폐렴입니다. 영양실조에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미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최소 2주는 병원에 계셔야 합니다.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소지품이에요. 보관해 주세요. 미나는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별로 들어있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옷가지 몇 벌, 칫솔 하나, 그리고 비닐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나는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 뭉치가 나왔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영수증들이 수십 장 들어있었어요. 미나는 첫 장을 펼쳐봤습니다. 날짜는 15년 전이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수남 영수증 송수진님 외래 진료비 5만 원. 수진이 이름이었습니다. 미나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국민은행 송금 영수증 20만 원. 수취인은 송미나. 날짜는 이혼 직후였어요.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매달 20만 원씩 송금한 기록. 미나의 눈이 한 장의 영수증에 멈췄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수술비 납입 영수증 3천만 원. 날짜는 8년 전 수진이 17살 때였어요. 심장 수술을 받았던 그때 미나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미나는 절망했어요.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다음 날 병원 측이 연락을 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수술비 전액을 후원하셨습니다. 미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누구세요? 대체 누가? 하지만 병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부자분이 익명을 원하셨어요. 미나는 그때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다고 믿었어요.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태호였어요. 15년 전 떠난 남편,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미나는 영수증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의 중학교 입학금,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겨울 패딩 구입비, 모든 것이 익명으로 입금됐었고 미나는 그게 정부 지원금이거나 학교 장학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두 태호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가족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아무도 모르게 딸과 전 부인을 지켜왔던 거예요. 마지막 영수증은 한 달 전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 80만 원. 그리고 그 옆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수진이 생일 선물 30만 원 송금 완료.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증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태호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15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어요.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버린 사람은 태호가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미나는 영수증 뭉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어요. 15년의 시간이 종이 위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침묵 속의 사랑, 그림자 같은 헌신, 아무도 모르는 희생.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렇게? 미나는 봉투를 꽉 안았습니다. 그 안에 태호의 삶이 담겨 있었어요. 노숙자가 된 이유도, 연락하지 않은 이유도 모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면회 가능하세요. 미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영수증을 가방에 다시 넣고 병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무슨 얼굴로 만나야 할까?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미나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태호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미나를 보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미나 씨. 미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나는 태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태호는 그 눈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더니 작게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단 3글자였지만 미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가방에서 비닐봉투를 꺼냈어요. 영수증 뭉치를 태호 앞 침대보 위에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호는 영수증을 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후 천천히 눈을 떴어요. 시선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요. 태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미나는 숨을 죽였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늦었지만요. 태호의 손가락이 침대볼을 더듬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미나는 그 손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공사판에 나갔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요. 태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태호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2년 만에 빚을 갚았어요. 태호의 눈빛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자랑스러움일까요? 아니면 안도감일까요? 미나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눈빛이 순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엔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돌려 미나를 봤어요. 한참을 응시하더니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들을 봤어요. 멀리서요. 태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미나는 그 손을 지켜봤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거친 일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수진이가 학교 가는 걸 봤습니다. 가방 메고 뛰어가더라고요. 태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였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8년 전 수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수진이는 중학생이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당신도요. 태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산소호흡기에서 슉슉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락 안 했어요.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태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도와주고 싶었어요. 멀리서라도요. 태호의 시선이 침대 위 영수증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뻗어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3천만 원짜리 영수증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쓰다듬었어요. 수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태호는 영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미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팔았습니다. 미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태호의 손이 스르르 미끄러졌어요. 미나는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나를 봤어요.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불법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태호는 자신의 옆구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미나는 그곳을 봤어요. 병원복 위로 희미하게 흉터가 비쳤습니다. 미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2천만 원 받았어요. 나머지는 대출 받았고요. 태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미나는 알았어요.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병원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수진이 수술 잘 받았다는 소식 듣고요. 태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태호는 미나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 일했어요. 신장 하나로도 일할 수 있었거든요. 태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미나는 그 온기에 더욱 울었어요. 편의점, 청소, 배달, 뭐든 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봤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태호는 미나의 뺨을 닦아줬어요. 거친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3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졌어요. 남은 신장도 문제가 생겼대요. 태호는 자신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미나는 그곳을 봤어요. 병원복이 헐렁했습니다. 얼마나 마른 걸까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었죠. 그래도 버텼어요. 태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태호의 손이 침대볼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얀 천이 구겨졌어요. 집도 나왔습니다. 월세를 못 냈거든요. 태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미나는 그 한숨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왔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태호는 미나를 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당신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나는 태호를 끌어안았습니다. 힘껏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태호는 미나의 머리에 턱을 기댔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실은 어두워졌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얼굴을 닦고 태호를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미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으려 했어요. 하지만 미나가 그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막을 수 없어요. 미나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놓지 않을 듯이. 태호는 한참을 미나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미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호도 함께 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단지 다른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었을 뿐. 침묵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15년 동안. 미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15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고. 화면 속 수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미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미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미나는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병원에 좀 와줄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병원? 엄마 아파? 어디야?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와줘. 서울대병원 본관 3층. 미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했어요. 알았어. 30분 안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나는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하지만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복도 끝에서 수진이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미나 앞에 섰어요.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말 괜찮아? 수진은 미나의 몸을 살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앉아.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나는 한참을 말없이 앞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여기 계셔. 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나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가 아프셔. 지금 저기 병실에 계셔. 미나는 병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그쪽을 봤어요.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미나를 봤어요. 무슨 말이야? 아빠는 15년 전에.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도 몰랐어. 어제 알았어. 미나는 가방에서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수증들을 수진에게 건넸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손이 점점 더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 영수증을 보고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게 다 아빠가?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영수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 수술비도, 매달 들어오던 돈도 다 아빠였어? 미나는 대답 대신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은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미나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은 차갑고 떨렸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미나는 문을 열기 전 수진을 봤어요. 수진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을 봤습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손이 침대볼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진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진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태호는 눈을 뜨고 딸을 봤어요. 수진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호는 손을 꽉 쥐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은 태호를 끌어안았습니다. 태호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미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병실은 어두워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병실을 채웠어요. 수지는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미나도 반대편에 앉았어요. 태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태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나는 태호를 봤어요. 태호도 미나를 봤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실 거야. 미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으려 했어요. 하지만 미나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에요. 결정이에요. 미나는 웃었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미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태호의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고개를 침대에 기대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태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고마워요. 태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건 저예요. 15년 동안 혼자 우릴 지켜줘서. 미나는 태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연결됐어요. 끊어졌던 고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글고 환한 달이었어요. 달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세 사람을 비췄어요. 오랜만에 함께한 가족을. 다음 날부터 미나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식당 준비를 마치고 점심시간 전에 병원에 갔어요. 태호에게 죽을 쑤어갔습니다. 병원 음식은 태호가 먹기 힘들어 했거든요. 미나는 흰죽에 단호박을 넣고 푹 끓였어요. 소금을 조금만 넣고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태호는 죽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습니다. 맛없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눈을 뜨더니 미나를 봤어요. 맛있어요. 단 세 글자였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어요. 태호는 계속 죽을 떠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복이 빠르네요. 잘 드시나 봅니다. 미나는 태호를 봤어요. 태호도 미나를 봤습니다. 둘은 동시에 웃었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퇴근 후 매일 들렀습니다. 손에는 과일이나 간식을 들고 왔어요. 태호 옆에 앉아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가끔 질문을 했습니다. 힘들진 않니? 상사는 괜찮은 사람이니?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질문마다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태호의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울먹였습니다. 태호가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요. 15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걱정해 주니까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태호에게 물었어요. 아빠는 우릴 원망하지 않았어요? 태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요. 아빠 찾지도 않고. 태호는 수진을 봤습니다. 손을 뻗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잘못 없어. 엄마도. 태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그저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였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태호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복도를 천천히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미나가 옆에서 부축했어요. 태호는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미나가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미나는 손수건으로 닦아줬어요. 태호는 미나를 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작게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의 팔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퇴원 허가를 냈어요. 태호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미나가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태호는 미나를 봤습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하죠?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나는 손을 멈추고 태호를 봤어요. 집이요. 태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나는 가방을 닫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 제가 마련해뒀어요. 태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개를 저으려 했어요. 하지만 미나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거절 못해요. 미나는 웃었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미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원하는 날 수진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태호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태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낯설었어요. 변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차는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빌라 앞에서 멈췄어요. 미나가 먼저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태호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에 소파가 있었고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태호를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와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당신 방이에요. 미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태호는 방을 둘러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전 괜찮아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나는 태호를 침대에 앉혔어요.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버텼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이젠 제가 곁에 있을게요. 미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호는 미나의 손을 꽉 쥐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태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태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가족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태호는 딸을 안았어요. 미나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미나는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태호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나와 수지는 태호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봤습니다. 태호는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어요. 수진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태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옆에 섰습니다. 함께 별을 봤어요. 행복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로. 두 사람은 계속 별을 봤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차갑던 손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용서는 말이 아니었어요. 행동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밥을 같이 먹는 것. 그게 용서였어요. 봄이 왔습니다. 태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흘렀어요. 겨울의 찬바람은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나는 커튼을 걷어 올렸어요. 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태호는 침대에 앉아 그 빛을 받았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햇살이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몸무게도 늘었어요. 매일 새끼를 챙겨 먹었고 약도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미나가 아침마다 약을 챙겨줬거든요. 작은 그릇에 약을 담아 물과 함께 내밀었어요. 태호는 한 알씩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태호가 처음으로 밖에 나가는 날이었어요. 미나가 제안했습니다. 한강공원에 가자고. 태호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손을 잡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태호는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봄바람이었습니다. 미나는 태호의 팔을 잡았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보며 걸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태호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낯설었지만 따뜻했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물들, 가로수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태호는 그 모든 걸 눈에 담았어요. 미나는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미나는 태호를 데리고 벤치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강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강을 봤어요. 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어요.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았습니다. 미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싼 것이었어요. 풀어보니 김밥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것이었어요. 참치와 계란, 당근과 시금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김밥을 하나 집어 태호에게 건넸어요. 태호는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저 멀리 수진이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옆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남자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부모님 앞에 섰어요. 환하게 웃으며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태호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네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수진과 남자친구는 앞서갔고 미나와 태호는 뒤따랐습니다. 태호는 가끔 멈춰 섰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미나는 태호의 속도에 맞췄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수진과 남자친구는 근처 카페에서 음료를 사러 갔어요. 미나와 태호만 남았습니다. 미나는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태호는 미나를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봤습니다. 행복하세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로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어요. 태호는 다시 강을 봤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갔어요.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커피 4잔을 들고 있었어요.
미나와 태호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어요. 태호는 뚜껑을 열고 향을 맡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좋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원은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이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한 줄이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나는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도 미나를 봤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진과 남자친구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했어요.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서갔습니다. 미나와 태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변길을 따라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었고 구름은 황금빛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태호는 걸음을 멈췄어요. 석양을 봤습니다. 미나도 함께 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태호는 미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나도 잡았습니다. 놓지 않을 거예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이니까요.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었을 뿐이에요. 침묵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15년 동안. 그리고 이제는 햇빛 속에서 함께.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천천히 걸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붙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하지만 늦어도 마음은 닿았습니다. 그리움은 끝내 사랑이었습니다.